금과 은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지켜보다 뒤늦게 매수 대열에 올라탄 투자자들 지난 주말 정말 숨 넘어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특히 개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금이라는 은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 미국에서 연준 의장 지명 파장에 은값이 30% 폭락하면서 혼비백산했죠. 다행히 뉴욕 현물 시장에서 국제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 은은 85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시작된 건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주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배재한 골드나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롤러코스터도 이런 게 없습니다. 금은 폭락 후에 다시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반등 정말 어느 정도 갈지 아니면 다시 또 돌아갈지 지금 이 순간 금값이 정말 궁금한데요. 우선 간단하게 국제 시세부터 양주석 교수님 얼마나 회복했어요? 국제 시세가? 그 마감 기준으로 본다면은 1월 28일 미국 시간이죠. 예. 5,416달러가 그 최고점을 뛰었다가 네. 29일에 약간 떨어진 다음에 1월 30일에 4,863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2월 2일 조금 더 떨어졌다가 2월 3일서부터 다시 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28일서부터 2일 사이에 본다면은 그 금 가격은 14% 마감 기준으로요. 예. 떨어졌다가 지금은 그 떨어진 거의 한 반 정도가 회복된 셈이죠. 금값은 반 정도 회복. 반 정도 회복해서 지금 한 5,030달러 정도에서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고요. 은도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28일 마감에 116달러 선에서 29일 115달러 약간 떨어졌다가 30일에 크게 84달러로 떨어졌고 2월 2일 조금 더 떨어졌다가 3일서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28일서부터 2일 사이에는 32% 떨어졌지만은 역시 한 반 정도 지금 뭐 회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 86달러, 87달러 정도로 이렇게 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반 정도 회복을 했다. 한 2, 3일 사이에. 그러니까 50% 회복을 했으니까 그래도 회복력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이렇게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동안 뒤늦게 금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 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실제 시장에서. 우리 배재한 대표님, 당시 금값과 은값이 폭락한 직후에 좀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던가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네. 이게 1980년대 헌터 형제 은 같은 경우에는 사건. 헌터 형제 이제 투기 이후로 실제로 이제 46년 만에 일어난 대폭락이었거든요. 예. 이제 현물 기준으로서는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제 그 정도가 맞는 거고요. 예. 선물 기준으로는 낙폭이 더 컸어요. 선물로는. 예. 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대비 최저점이 21.39% 정도 빠졌어요. 예. 최고점이 5,626.8달러에서 최저점이 4,423.2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버는 진짜 심했어요. 언론에 나오는 거는 30% 하락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얘는 41.53% 정도까지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이틀 동안 그런 거죠. 그렇죠, 폭락 그렇죠. 후 예, 그 다음 날도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떨어졌고 지게 이제 급속도로 회복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실시간을 보니까 네. 금은 거의 뭐 5,100달러까지 왔어요. 5,098.7달러 온스당, 트로이 온스당 이렇게 나왔고요. 네. 실버는 현재 87.9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상승도 어제도 많이 상승했거든요. 네. 뭐 몇십 프로 떨어졌다가 실버 같은 경우 어제는 15% 오르고 지금도 어제 기준에서 5.5% 정도 오르고 있어요. 네. 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는 그 정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네. 그때 보고 반대로 골이 깊으면은 또 산이 높을 수도 있다. 수 있다. 예, 높은 곳에서 뭔가를 탁 떨어뜨렸을 때 예. 바운드 돼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큰 폭의 진폭이 오면서 조금씩 줄어 들어가겠죠. 예, 이제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폭락하니까 네. 놀래서 팔러 오는 사람이 많던가요? 이때다 하고 사러 오는 사람이 많던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물금을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중매 거래가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제품을 매도자가 가격을 놓는단 말이에요. 예. 매도자가 가격을 놓고 매수자가 매칭이 되면 산단 말이에요. 네. 요 시장 흐름 분위기에서는 매도자가 가격을 안 내려요. 안 내린다.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요? 예. 네. 이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 올라갈 가능성이 네, 있다고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네. 올라갈까? 이번 단기 급락일까? 아니면 부조적인 하락일까?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교수님? 예, 지금 뭐 금은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본다면은 뭐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데,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미국 정책의 좀 불안에 따른 어떤 그 금은을 안전 자산으로 본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떨어진 상태가 그 워시 지명할 때 그 새 연준 의장. 연준 의장 워시 지명할 때 나왔기 때문에 워시를 혹시 매파로 보지 않느냐, 네. 금리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또 차익 실현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실수요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일단 보면은 그 국채 금리를 봤더니 국채 금리는 워시 지명할 때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별로 안 올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약간 올랐지만은 뭐 매일 변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금리하고 이제 금값이 이제 반비례 한다고 보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일단은 좀 워시에 대한 어떤 시장 혼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좀 해소해 주지 않았었느냐, 그런 해석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런 생각이 금세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걸 본다면. 다시 올라가면. 예,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염려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면 국채 금리까지 같이 움직였을 테니까. 그리고 또 차익 실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꽤 많습니다. 네. 실수요라면은 요것은 뭐 오랫동안 계속 같은 패턴을 보였을 텐데, 네. 이렇게 금값이 많이 올라간 거는 뭐 지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니까. 네.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실수요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좀 워시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그 시장 안정에 대한 희망, 네. 그리고 차익 실현이 주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차익 실현과 새 연준 의장 지명자에 따른 일시적 통화 정책이 혼란스러워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금을 일시적으로 파는 거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우리 배재한 대표님도 이런 현상이 정말 아까 오랜만에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금값 같은 경우 1980년대 헌태 형제 사건 네네네. 오랜만인데 네. 거의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렇죠. 이렇게 예. 금값이 약세되거나 쭉 하락되는 게. 중간중간에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심하게 이제 폭락하고 한 적은 없었죠. 그러면 이런 사태를 보면 이건 진짜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게 확실히 보입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제 CM에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예. 그러니까 대형 투자은행들이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 숏 포지션을 많이 취해놨거든요. 숏 포지션. 예, 네. 하락하면은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급상승할 때, 예. 요번 같은 경우에는 숏 스퀴즈로 인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는 반대로 이제 내려갈 때는 롱 스퀴즈가 발동을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단순히 선물 매도나 선물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옵션 매도, 옵션 매수 뭐 이런 걸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옵션 매도를 걸어놓은 게 너무 급등을 하면은 이거를 자동적으로 선물 매수로 해칭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는 거고, 요번에는 이제 반대의 현상이 생겨버린 거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둘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매파적인 비둘기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 정부 때, 예. 민주당 정부 때 이제 연준 위원이었거든요. 네. 연준의 위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하에 반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편한 소리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통화 팽창에 반대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직을 던지면서 이제 나와버렸거든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정부에 반해서 자기가 이제 나온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의 뭐 사이라는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테로데라는 에스티로드라는 엄청난 거대 이제 그 뭡니까 화장품 회사의 이제 사이죠. 그 유대인이기도 하고 뭐 예. 자금의 돈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쓸 필요 네. 없을 정도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트리거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꾸준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금리는 1%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 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듣는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네. 거의 38조 7천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이거를 금리를 계속 올리는 순간 미국이 감당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화적인 기조로 통화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연준 지명 의장도 그에 따라서 방침을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워시에 대해서 지금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저 발음 말씀하셨지만 네, 네.
바이든 정부 때는 네.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심하게 주장했던 분인데 네. 그런데 갑자기 또 트럼프 네. 행정부에 들어오니까 또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시장 반응을 보면은 국채는 반응이 없었지만은 주식 시장이나 금 시장에서는 이분이 매파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데 요게 금리를 안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군요. 금리를 안 내리거나 오히려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증권을 빨리 팔아야 된다고 또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는 이 분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견해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매파로 생각했다가 이런 점이 자꾸만 강조되니까 시장에서도 좀 증권 시장 측에서는 좀 혼란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많이 그 주식 시장에 반응이 있고 그게 또 부분적으로 금은 시장에 영향을 줬다가 네. 지금 다시 원상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금값이나 은값이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보니까 케빈 워시 지명자가 보니까 그렇게 매파적이 아니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은값이 30% 이상 빠졌고 지금 이제 회복세는 한 반 정도 있는데 왜 은이 이렇게 거의 제가 이게 밈 자산 같은 일시적 유행을 타는 밈 코인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왜 개인들이 이렇게 은에 몰렸습니까? 일단 2025년도에 주요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다우존스라든지 S&P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예. 이런 주요 자산들을 이제 딱 선택을 해가지고 연간 수익률을 봤단 말입니다. 그 은이 1위였어요, 1위. 은이. 예, 네. 은이 1위였어요. 작년에 이제 2025년도 시초가로부터 해가지고 연말 종가를 계산해 보니까 146%. 예, 해가지고 올랐거든요. 네. 그만큼 올랐고 수치로는 오른 배수는 2.46배가 올라간 거죠. 예. 금은 거기서 해가지고 뭐 1.64배 해가지고 64% 정도 올랐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은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 수조 원, 수십조, 수백조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은행들이나 기관들, 연기금이나 예. 국부펀드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엄청난 자금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 포트폴리오에 하나에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 니네는 전문가로서 도대체 뭐 했느냐?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거나 하회했다. 예, 이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그렇죠, 안 거예요. 되는 예, 거죠. 큰 타격을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유행처럼 해가지고 이제 먼저 대형은행에서도 일부 조금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들어와도 이 금시장하고 은시장은 작거든요, 상대적으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급등락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제 은을 매수를 하고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은값 상승의 요인을 본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구조적인 요인하고 산업적인 요인, 그다음에 네. 지정학적인 요인. 예. 요즘에는 투기적인 요인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은값에 그쵸. 뭐 계속 모든 자산가에는 투기적 요인이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투기적 요인이 굉장히 심하게 붙었는데 네네. 네. 예. 예, 근데 이제 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수요가 많지 않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급락을 하면은 은이 어딘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종료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전 세계도. 근데 그게 안 쉽단 말이에요. 공급이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수입 업체라든지 은을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지금 국제 가격에서 프리미엄을 20% 이상 얹혀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그래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원자재를 받아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공임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이제 좋은 장비로 해가지고 실버바를 만들고 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 자체가 프리미엄이 높여져 있고 지금은 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프리미엄이. 전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예. 야, 이 투기적인 수요까지 겹쳐서 급등을 했던 은값이 이제 폭락을 했다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은이 과연 이 밈코인처럼 투기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한 동기로 올랐을까? 아니면 그 산업적인 수요가 조금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실수요가 좀 뒷받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그 지난 한 10년 정도의 그 금의 공급하고 수요 숫자를 좀 보면은 예. 수요가 좀 늘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퍼센트로 본다면. 은에 대한 산업적인 예, 수요가 공급은 그런데 뭐 거의 그냥 뭐 변화가 없습니다. 없고. 매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좀 그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지난 한 5년, 6년 동안은 지금 이게 그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크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뭐 창고에서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값이 올라가지 않나 실수요 차원에서는 실수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글쎄요, 뭐 지금 이게 5년 내지 7년 동안 계속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갑자기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게 뭐 실수요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투기적인 요소가 지금 단기적 가격 변화에는 좀 더 큰 영향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있습니다. 배 대표는 은의 실수요, 은이 이제 투기적인 요소에서 많이 올랐을 거로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실수요의 강도, 왜냐하면 이 실수요의 강도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 은값도 상당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실수요의 강도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은을 실제로 많이 산업의 수요를 많이 할까요? 진짜 현대 그 과학기술, 산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은이 이제 지금 쉽게 얘기하면 현대사회에서 움직이는 산업의 산소라는 표현까지 하거든요. 산소.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는 혈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잘 아시다시피 뭐 태양광 발전 패널을 만들든지 페이스트를 만들든지 패널. 여기에 엄청난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배터리 최근에 이제 삼성 SDI에서 만든 전고체 배터리 여기는 실제로 이제 뭐 예전에는 뭐 그랬는데 지금은 500g에서 1kg 정도의 이제 은이 들어간대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AI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그거 하고 검색하고 하는 거 여기에 AI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5G를 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곳곳에서 미사일들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에 쓰이는데 엄청난 무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 쏘는데 500온수의 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500온스. 예, 500원쓰고 엄청나거든요. 예. 뭐 몬스터 박스 한 박스 정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잠수함에 쓰는 어뢰 있지 않습니까? 대형 어뢰 여기서는 최대 10,000온스, 11,000온스까지 들어간대요. 물론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예. 그리고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각종 전자장비들, 카메라든지 뭐 휴대폰, 핸드폰 모든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점 과학이 발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은의 수요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전기 전도도가 가장 좋기 때문에 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수요는 계속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 인류의 과학 기술이 퇴보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더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실제로 뭐 코맥스 창고라든지 뭐 상하이 근거래소의 은재고량이라든지 런던 금시장의 은재고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공급은 그렇게 쉽게 못 늘립니까? 은의 공급. 공급은 못 늘리죠. 왜냐하면 은 자체로 광산에서 은광산이지 않습니까? 예. 은광산에서 생산하는 건 3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럼 뭘 재련해요? 다시? 그렇죠. 구리나? 아연을 아연 광석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구리에서? 요런, 그 아연하고 구리, 금, 납 요런 데서 이제 재련 정렬을 하다 은을 보면 뽑아내는군요. 그렇죠. 부산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양이 7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광을 개발하고 또 착수하기까지도 뭐 7년에서 15년 정도까지 걸려요. 예. 그리고 지금 지표면이라든지 가까운데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광물들은 많이 캐낸 거예요. 예.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은 단위 톤당 나올 수 있는 뭐 은이라든지 이 함량 그 중량이 작은 거예요. 네. 그 점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엄청난 코스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는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예. 공장 몇십 조, 몇백 조 되는 공장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탄력적 수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공급 자체가 수요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미국 조폐국에서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조폐국에서도 실버 은하를 팔아요. 네. 이걸 은하 이거를.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91달러, 95달러 선돼 있던 게 네.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조폐국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가격을 제시했는데 169달러, 173달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주문을 많이 받아놨다는 거예요. 네. 그 큰 나라들에서 뭐 은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 때문에 이제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은의 이 산업적인 수요도 만만치 않다. 네네. 과학기술의 발달, 첨단 산업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네네. 금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특히 예. 뭐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데 따른 대체 자산이다,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금을 많이 사고자 하는 데가 이제 중국 중앙은행들이었던 모양인데. 중앙은행도 그렇지만은 뭐 지금 뭐 중국의 민간 수요가 가장 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한데요. 중국. 그렇지만 일단 중앙은행을 본다면은 지금 중앙은행에서 그 많이 사는 나라들은 좀 미국하고 관계가 좀 나쁜 나라들. 안 좋은 나라들. 중국, 인도, 뭐 체크, 뭐 그런 데서 지금 뭐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달러 미국의 자산은 좀 동맹국이면서 팔고. 네. 뭐 저기 그 미국하고 뭐 지금 뭐 동맹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저 동맹국들은 그렇게 금을 많이 사들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미국에서 회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회수한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뜻이에요? 저 작년에 미국의 저 트럼프가 금 수입에도 관세를 내릴지 모르겠다 해가지고선 미국에 금이 많이 들어갔죠. 아, 네. 그런데 또 지금은 또 지난 한 2달 정도는 미국에서 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그래가지고서 미국 무역 그 통계를 본다면은
금의 움직임이 지금 작년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왜곡하는 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왜곡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 미국의 저 그 무역 적자가 예. 거의 뭐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번 네. 달에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이 금의 수출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금 처음에는 이제 금이나 은 그래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고 있다. 그랬죠. 예, 그렇게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미리 막 그러면 그렇죠. 관세가 가기 매기기 전에 네. 미국 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 네. 코맥스 창고를 통해서 역대적으로 네. 그 금들이 뭐 스위스 정연소, 재련소에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과 은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매기겠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입한 금들이 다시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허수인데 어. 예, 수출이 많아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하여튼 그게 통계는 나타나고 통계로 있으니까요. 네네. 예. 그런데 또 하나 조금 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염려되는 거는 네. 혹시 또 트럼프가 금 나가는 것을 또 제한시키지 않을까 해서 좀 빠져나가는 게 또 있는 것 나가는 같습니다. 거를. 뭐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금의 수요는 이제 달러 자산을 대체한다는 차원에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많이 금을 수요를 하는데 이런 수요 저변을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표님?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금 생산량이 한 3,200톤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서 중앙은행에 사는 게 1,100톤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미국 반미 국가인 달러를 조금 싫어하는 싫어하는 국가들 나라. 있잖아요. 뭐, 중국 뭐 그렇죠. 예, 중국, 러시아, 뭐 브라질, 뭐 요즘 인도. 유럽도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린란드 때문에 유럽도 싫어하는 거고 예, 어쨌든 근데 싫어하더라도 지금 이제 전 세계 가장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하죠. 예, 그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네. 되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예, 예. 최근에 그 은투자로 잠깐 다시 은으로 가보면 예, 예. 이제 ETF, ETN 상장지수 증권이라고 하는 ETN까지 해서 이 두 배로 가격을 실물 가격을 두 배로 추정하는 그런 투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어요?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한 네. 투자가 없기는 한데 그런데 저기 지금 좀 그 아무래도 저기 그 내가 부자가 아니면은 현금 부자가 아니면은 뭐 금이나 은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ETN으로 또 ETF로 많이 ETF 로? 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게 또 그 좀 왜 그런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기 그 위험한 투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또 그냥 ETN, ETF 아니라 레버리지 ETN으로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예. 것 같은데 그게 뭐 위험 자산이니까 요게 저 가격에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번에 좀 크게 떨어졌는데 그런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뭐 다시 가격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좀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투자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레버리지 투자자들 그러니까 좀 그 굉장히 좀 그 다른 나라는 좀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좀 투기적인 요소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좀 네.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네, 이 ETF 특히 레버리지, ETN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실제 이게 금 가격을 금이나 은 가격을 추정하는데 그 속에 들어간 그 실물보다 ETF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서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워낙 많이 몰리면 그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까 은 선물 기준으로 CM에서 그래야 되는 게 41% 넘게 하락을 했댔잖아요. 예. 그럼 두 배 상품을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80% 해가지고 80%가 날아간 거죠. 마진콜이 당하든가 아니면은 안 되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ETF, ETN 이제 투기적인 게임 뭐 하는 치매 예방 정도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ETF든 ETN이든 이 나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각종 세금들이 다르거든요. 세금. 금통장도 그렇고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 버리면은 1억에 투자를 해서 5배 상승해서 5억이 돼서 4억의 차익이 생겼다 그래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돼요. 종합과세를 그렇죠. 예,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이 되고 다행히 또 이거 하고 나면은 또 의료보험료도 또 추가로 나옵니다. 소득보력보험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급여 신고 외에 나오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수십 년 하면서 이걸 뭐 안 해봤겠습니까? 금통장이든 뭐든 오만 거를 다 해봤거든요. 예. 그래 결국에는 실물금이 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7년, 18년 전에 이제 금융 사업을 한 거거든요. 실물금이 네. 답이다는 것과 네. 실물금이냐, 네네. 골드뱅킹이냐, 네. KLX 금고래에서 사느냐, 네. 아니면 금이나 은 ETF를 사느냐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네네. 봐야 될 게
뭐 들어갈 때 비용도 있고 세금도 있고 네네. 뭐 뭐를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세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세금이 제일 중요하죠. 세금. 예. 그것도 어차피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도 이제 KRX에 자기 매매 회원사로 저희 회사 주식회사 골드나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있는데 단기적으로 작은 자금을 들어갈 때는 차라리 KRX로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예, 왜냐면 세금도 없고 예. 괜찮아요. 수수료도 KRX 저렴하고. 근거래소. 예, 괜찮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나 이렇게 오면은 ETN 이런 거는 지금 상장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단 있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실물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안 믿어요. 은행의 대여금고까지 안 믿는단 말입니다. 아, 안 믿으면 안 되죠. 은행이. 아니 믿으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들이 날아다니는데 지금 우리도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 굉장히 이제 제하시고. 위험한 곳에서 지금 아, 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아니 예. 그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이라든지 예. 러시아라든지 이런 그 나름대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공기관하고 뭐 방송사하고 은행들 금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을 제일 먼저 털어가잖아요. 네. 예, 그 부분들은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 그럼 실물금을 팔아서 실물금이 올라와서 팔면 네. 세금은 없어요? 세금이 없죠. 예. 아니 예를 들면 2배 올랐다 이거예요. 네네. 2배를 벌었는데 금임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없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그걸 잘 몰랐습니다. 아니 코인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코인도 세금이. 없죠. 예, 근데 예. KRX 코인은 금시장에 생긴 지가 해도 얼마 안 된 없는 건데 거고. 금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소득이 예. 없군요. 현재 이제 세금이. 실물 대한민국 그 법상 있잖아요. 예. 그 양도세 금 실물금을 팔아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항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세청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또 다 한 거고요. 예. 네. 이제 사는 비용이라든지 그 돈이 적을 때는 실물금을 사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사실. 투자할 돈이 적은 분들. 아니에요. 그래도 뭐 요즘에는 많이 올라서 그런데 1g부터라도 어떻게 삽니까? 이게 100만 원 되는데 한 돈에.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습관적으로 예. 사서 모으는 거. 우리가 뭐 50만 원, 100만 원 있다고 은행에 저축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돈인 실물금을 좋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투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네. 얘기했는데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제 지금 회복되는데 이제 좀 뭐 중장기로 볼 수도 있고 단기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글쎄요, 일단 거시경제 차원으로 본다면은 지금 미국의 정책이 하도 좀 혼란스럽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국채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으로 봐가지고선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는 것 같거든요. 국제 네.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투기적인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그 투기까지 합치면은 그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가격 변동성. 네. 예, 그래가지고선 뭐 지금도 봤지만은 지금 이렇게 뭐 20, 30%씩 그 변동되는 그런 해프닝이 계속 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말로는 금하고 은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고 불안할 땐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 이런 변동성이 크면은 오히려 지금 말로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되지만은 위험자산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여기에 그 투자를 하시려면은 지금 가격이 계속 그 장기적인 추세로는 올라갈 추세가 될 것 같지만은 변동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다. 예, 그래가지고선 그걸 각오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라서 원래 은을 아까 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금이라고도 했지만 은을 또 하도 변동성이 크니까 악마의 금속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뭐 국채에 대한 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뭐 선진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면서 이게 돈이 지금 뭐 금하고 은에 집중되는 것 같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뭐 펀더멘털에 대한 가격 상승 추세는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만은 그게 지금 뭐 작년서부터 그냥 다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투기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가미된 것 같습니다. 배지한 대표님께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장기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워낙 큰 거를 지금 강조를 하셨고, 네네. 자, 금 투자, 은 투자 방법은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네네.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금과 은은 이제 더 장기적인 텀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100년, 200년, 300년 역사를 두고만 봐도 그렇고 금과 은은 5천년, 6천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로 1억 원을 종이 돈을 뽑아가지고 있는 거, 1억 원어치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거, 네. 그게 10년, 20년, 30년. 조금 더 심하면은 내 자식들한테, 네. 그다음에 후대의 손자들, 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 되느냐? 네. 그게 안전자산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땐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유일해. 그래서 안전자산. 금과 은이 강한 거예요. 예. 단기적인 시세 변동은 누구나도 있고 항상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자산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완전 자산. 아, 이게 완전 자산이냐? 네네. 위험 자산이냐? 예. 그런데요. 완전 자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예를 들어서 달러 구매력 지수가 예. 몇십 년 71년대 이후에 해가지고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97%, 98% 하락을 해서 구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1971년도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를 하잖아요. 네. 금 가지고 오면은 달러 가지고 오면은 금 안 그렇죠. 바꿔줄래 이렇게 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 당시 이후에는 74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사우디에 가가지고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안착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달러를 보존하고 있는 그 기초 자산이 석유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이라든지 통화 시스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70년대에서 80년대 급 상승하는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네. 중간에는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탑니다. 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상향 해가지고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금과 은 중에서는 은의 이번 변동성을 보니까 아무리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려고 몰렸지만 은은 좀 쳐다보지 말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뭐 5배, 10배 정도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는 지금 이런 상황 저도 뭐 할 때는 실버바 1kg에 50만 원, 60만 원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은 실제로 700만 원이 넘어서 버렸거든요. 10배까지 네. 올랐단 말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되 무조건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할 예, 매수. 분할 매수하고 하락은 무조건 와요. 어떤 자산이든 예. 어떤 상품이든 하락대가 온 때. 네, 하락대 오면은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분할 매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항상 변동성이 또 크다는 점, 네, 또 우리 양주석 교수님이 강조한 점도 또 염두에 두시고 금은 가격 장기 전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급등과 회복을 하고 있는 금과 은의 가격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배재한 골드나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